보양에게 문자 폭탄을 당하신 분들은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나가는 서과장입니다. 오늘은 상표권 알박기에 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이 상표권 알박기로 어떻게 돈을 뜯어내는지 그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끝까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양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보양이라는 상표권에 피해를 받으신 분들 고소할 수 있도록 고소장에 관한 내용도 담았으니까 피해 당하신 분들은 진짜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들, 보양이라는 상표를 아시나요? 보양은 국어사전에도 등록이 돼 있는 명사예요. 몸을 편안하게 하여 건강을 잘 돌봄, 이 명사를 이 원헬스 라이프 보양이라고 등록을 한 겁니다. 상표권을 출원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중국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로 여러 카테고리에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여러 카테고리에서 번역되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대량 등록 시에는 꼭 조심해야 되는 키워드입니다. 금칙어로 필수 등록을 해놔야 돼요. 금칙어는 등록을 해놓으면 수집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키워드로 속칭 상표권 알박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상표권 알박기가 뭔지를 좀 설명해 드리면, 본인이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거나 앞으로 하지 않을 분야에도 모조리 상표권을 내서 타인이 상표권을 등록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알박기한 상표권을 통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제 이 보양이라는 상표로 어떻게 알박기를 하는지 한번 증거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양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 29개를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52개 쭉쭉 상품 분류가 다 다르죠. 상품 분류가 어떤 분야의 카테고리를 의미합니다. 보세요. 끝이 없죠? 이 업체가 큰 업체가 아니에요. 모든 카테고리, 모든 분야에 다 내놓는 겁니다. 보양이라고. 이게 상표권 알박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분야에서 나는 이런 경제적인 활동을 하겠다 해가지고 다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표권 알박기가 아니에요. 이게 경계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다 상표권 알박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왜 상표권 알박기냐? 상표권 침해하신 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전화통화를 30분에서 1시간 30분 동안 합니다. 조언을 해줘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상표권을 내서 합의금을 받으라고. 이거를 뭐 좋게 보면 조언을 해주는 거죠. 돈을 이렇게 벌어라. 근데 그냥 듣고 보면 상표권 알박기로 합의금 장사해서 돈 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야, 이분이 정말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등록해놓고 합의금을 받는구나. 전화를 받지 않거나 합의를 하지 않으면 문자 폭탄 공격을 해요. 앞으로 제가 몇 통이나 보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자 폭탄 사례들인데요. 여기 문자 폭탄 처음이 너희가 이런 상표를 어겼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이 지금 여기 나온 내용은 뭐냐 하면 예전에 형사 고소를 해서 벌금을 이만큼 냈다 캡처해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죠. 너네 이렇게 벌금 이만큼 낼 수 있다. 그리고 타오바오 완전 정복이라는 카페에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나 봐요. 보양, 조심해야 될 키워드다. 이거를 본인이 캡처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워드들. 더플랜 창업 카페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 브랜드가 이렇게 있다, 상표가 이렇게 있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이 문자를 받은 사람이 합의금을 내고 답변도 왔다, 상표권에 대해 새로운 지식을 알게 해주고 반성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내 조치 및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합의금을 내면 이렇게 조치 및 종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거의 지금 상세 페이지를 보는 느낌이거든요. 처음에 공포감을 유발하고 사회적 증거를 보여준 다음에 실제 합의금을 냈을 때 사례까지, 리뷰까지 보여주면서 합의금을 내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도 계속 문자를 보냅니다. 12시 17시, 10시 7분, 10시 9분, 18시, 그 다음날 9시, 10시, 이게 다 한 사람한테 보내는 문자예요. 두 번째 사례인데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상세 페이지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이 상표권에 대한 신문 기사를 캡처해서 보여줍니다.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신고할 수 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300만원 돈을 냈다 해가지고 여기다 돈을 넣어라, 직원 계좌에. 이것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계좌 이렇게 그냥 받는다는 게 변호사법 위반죄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이건 애매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쭉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보양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기 거. 자, 똑같아요.
한 사람한테 보낸 문자입니다. 지금 이거 이렇게 문자로 적게는 30건 많게는 70건 문자 폭탄 공격을 해요. 사람 미치게. 그래서 두 번째 사례분은 이 문자를 계속 받아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너무 무섭고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이게 또 웃겨요. 사람별로 합의금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3만원, 어떤 사람은 20만원, 여자는 10만원 밑, 남자는 그 위. 자기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7만원, 10만원은 너희가 벌금 낼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칠게요. 상표를 어겼으니까 합의금을 내라.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칠게요.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법을 어기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시는 분이 본인도 법을 어기고 계셨어요. 저는 이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자, 무슨 법을 어겼냐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하셨어요. 이걸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원,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문자 30통, 많게는 70통 보낸 거 전화통화로 30분, 1시간 반을 계속 얘기하면서 합의금을 내라고 종용하고 공포감을 유발한 것, 이 모든 것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조금만 더 보면은 불안감을 느끼게 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 그리고 단발성이 아니라 계속 보낸 행위, 그리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할 목적으로 현명하게 올바른 태도와 책임 있는 자세로 신속하게 처리함이 당신에게 도움될 것이다. 그리고 바르게 행동하셔야 추후에 공경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법으로 해라. 사람을 가스라이팅 시킨다는 거 아시죠? 당신의 책임으로 인해 모두 발생한 여러 행위의 결과 책임들이 추후에 결코 작지 않다. 이렇게 해서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문자로. 협박의 고의가 있었고 이 보양의 상표권자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도 된다. 그 내용을 우리 박종인 변호사님께서 고소장을 써주신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고소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상표권이 명사가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쓰는 명사가 이렇게 상표권으로 남용이 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투별 변리사님한테 상표권 무효소송 신청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피해 입으신 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투별 변리사님이 확인을 해봤더니 대박인 게 뭐냐 하면 보양 이불 직물 상표권 검토해 봤는데 이미 취소 심판 2건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굳이 3건 진행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 있자는 거예요. 지금 상표권 무효 신청이 진행 중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 가만히 있지 말자고요. 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 상황에서 뭐냐? 보양에게 문자 폭탄을 당하신 분들은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제가 고소장을 제 카페에다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 그리고 링크도 달아놓을게요. 더보기에. 당하신 분들은 이 고소장 본인 걸로 조금만 바꿔가지고 우편으로 경찰서에 보내세요. 방문 안 해도 됩니다. 경찰서에 그냥 고소장 넣어버리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과 치료 받으신 분들 그거 증거물로 해가지고 그냥 고소를 해버리세요. 이분도 지금 법을 명백히 어겼기 때문에 고소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예요. 본인도 분명히 느껴봐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는 역지사지, 본인도 고소를 받으면서 이게 어떤 기분인가를 한번 느껴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보양이 여러분들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이제 고소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형사 고소를 했어. 그러면 꼭 고소인 조사를 모두 신청해주세요. 고소인 조사를 먼저 받고 나는 받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아니 무슨 근거로 고소인 조사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제 영상을 보여주세요. 이분 찾아보니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분 같은데 나는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피고소인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보양의 상표권자가 고소인 조사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다니면서 고소인 조사를 먼저 받아야 돼요. 이것도 이분한테 굉장한 부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첫 번째, 요약하자면 보양에게 문자 폭탄 당하신 분들 다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양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형사고소하면 고소인 조사를 꼭 신청해주세요.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지을 거고,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올리면 선한 영향력이다 막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선한 영향력 이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는 건 첫 번째로 화가 나요. 이렇게 피해 입히면서 여러분도 뭐 상표권 내서 합의금 받으세요, 이렇게 막
하면서 돈 받아내는 거, 그게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분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지 이렇게 함부로 못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게 제가 마케팅을 하는 방법이에요. 어차피 내 채널을 소개하기 위해서 마케팅비를 쓸 거라면 이런 쪽에 마케팅비를 쓰자. 여러분들이 고양한테 뭐 역고소를 당한다거나 그쪽에서 뭐 대응을 한다거나 그럴 때 제가 변호사를 다 선임해 드릴 테니까 같이 공동 대응하면 되거든요. 그런 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벌금이 나왔다 그럼 제가 내드릴 테니까 쫄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이걸 마케팅 비용으로 쓸 테니까 제 채널 선악 영향력 아니고 그냥 마케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